당신의 다리는 지금 조용히 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욱신거리지 않으셨나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발목이 자꾸 붓거나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에 통증이 느껴진다고요? 그게 바로 노화가 다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이상 신호들을 무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다리가 얼마나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었는지. 하지만 병원 대기실에서, 물리치료실에서,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아, 나도 예외는 아니구나. 그리고 모두가 말합니다. 그때 그 작은 습관 하나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그 작은 습관이 뭐냐고요? 바로 오늘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단 10분, 단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다리를 30년 젊게 만들고 무릎, 발목, 아킬레스건이 보내는 노화 신호를 되돌릴 수 있는 기적 같은 루틴. 지금 당신이 무심코 넘긴 그 통증. 방치하면 단 5년 안에 휠체어 생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단 하나의 습관을 들이면 당신은 나이보다 20년, 30년 더 젊은 다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 하나로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두 다리를 살리는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다리가 다시 젊어지는 그 첫걸음을 오늘 저와 함께 내딛어 보시죠. 여러분, 다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노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노화라고 하면 얼굴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눈가의 잔주름, 꺼진 볼살, 흐릿해진 피부톤,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에서 발견한 흰머리 한 가닥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죠. 드라이기를 돌리다 빠지는 머리카락 뭉치를 보고 괜스레 한숨이 새어나오고 친구들과의 사진 속 자신만이 유독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얼굴에 드러나는 노화를 늦추기 위해 각종 고가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필러나 보톡스 같은 시술을 고민하며 조금 더 어려 보이기 위해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에도 공을 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의 변화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노화는 우리 몸속, 특히 다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이 조금 의외라고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화가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주장은 단순한 비유나 표현이 아닌 생리학적,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한 근육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리입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로 이어지는 하체, 근육은 단순히 걷기나 뛰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기능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위에 올라가는 구조물이 안전하듯 우리의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만 심장, 폐, 소화기, 뇌와 같은 주요 장기들도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다리 근육이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진대사를 이야기할 때 간이나 갑상선을 떠올리지만 실은 근육량 자체가 신진대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전신 근육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튼튼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기초대사량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 하체 근육이 많고 활발하게 작동하면 같은 활동을 해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몸속에 쌓인 지방과 노폐물을 더 빠르게 연소시키고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초대사 향상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하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이나 운동량이 부족한 중장년층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체,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병원에서 근육량 검사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 여성 한 명의 사례를 볼까요? 여성은 특별히 식습관이 바뀐 것도 아닌데 체중이 갑자기 6kg가 늘었고 늘 하던 일상적인 업무조차 버겁고 피곤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혈액 검사와 체성분 검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했는데 눈에 띄는 건 허벅지 근육량의 감소였습니다. 체중은 늘었지만 실제로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난 상태였던 거죠. 이후 그녀는 매일 20분씩 스쿼트와 런지를 중심으로 한 하체 강화 운동을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체중은 5kg가량 줄고 무엇보다도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던 아침이 어느 순간부터는 산뜻하게 느껴졌고 무기력했던 오후 시간에도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리 근육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핵심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발끝까지 혈액을 보내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중력의 방향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 혈액이 발끝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게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입니다. 걷거나 움직일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다리 아래쪽에 고여있던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이 다리 쪽에 정체되면서 부종이 심해지고 피로가 쉽게 누적되며 심한 경우 하지정맥류나 혈전증 같은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장인들 또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다리 저림과 붓기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수년째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는 생활을 해오다 어느 날 다리가 무겁고 저린 증상을 느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고 하지정맥류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본 원인은 하체 근육의 약화와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까치발 운동과 계단 오르기를 실천했고 6개월 후에는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혈관 초음파에서도 혈류의 흐름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셋째, 하체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잡고 척추와 관절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바로 균형 감각인데요.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중심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있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낙상을 계기로 골절, 수술, 입원, 그리고 장기적인 운동 기능 저하와 정신적인 위축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70%가 하체, 근육 약화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회복이 어려워 대부분의 노인이 이 사고 이후 생활의 질이 급격히 낮아지고 심한 경우 사망률도 높아지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체 근육의 건강은 단순한 운동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하체 근육의 감소가 30대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40대가 넘으면 체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30대부터 운동량이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30대에는 조금만 운동을 게을리해도 눈에 띄게 허벅지가 얇아지고 40대에는 근육 감소로 인해 기초 체력이 줄어들며 쉽게 지치는 몸이 됩니다. 50대가 되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이 부담스러워지며 60대 이후에는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일상생활에 자립이 어려워지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외출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다리 근육이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노화의 가장 분명한 척도이자 건강의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리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단지 체력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다리 근육 감소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줄어들고 이는 곧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 증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하체 근육량이 높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능력과 주의력,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다리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지키고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리의 가치,
그리고 그 다리에서 시작되는 노화의 경고음. 이제는 얼굴보다 먼저 다리부터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진짜 젊음을 지키는 열쇠는 다리 근육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노화가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땐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말은 단순한 우화나 비유가 아닙니다. 몸의 나이, 즉 생체 나이는 다리 근육의 상태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심이자 하루의 활동량을 좌우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이 다리가 약해지는 순간 비단 걷기나 뛰기 같은 단순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리듬까지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노화의 시작을 늦추고 되려 되돌릴 수 있는 힘 또한 이 다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의 무게감에 눌려 피곤함을 호소합니다. 기상 직후에 몸은 뻣뻣하고 관절은 유난히 무겁고 다리는 종종 저릿하게 느껴지기까지 하죠. 이런 증상은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몸은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정체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하체는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이기에 밤새 누워있는 동안 혈액 공급이 더욱 느려지고 근육은 쉽게 딱딱해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이 되면 온몸이 무겁고 한 걸음 떼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무기력한 아침을 단 10분 만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10분 하체 루틴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 같다고요? 오히려 그 짧은 시간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 시간입니다. 이 10분이 주는 변화는 단순히 근육의 강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신진대사의 활성화, 혈액순환의 개선, 기분과 집중력의 변화까지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어주죠. 사실 아침이라는 시간대는 신체 회복과 자극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새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며 근육과 세포가 재생되는 동안 에너지 소비는 최소화됩니다. 이로 인해 몸은 일시적으로 절전 모드와 같은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에너지를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에 짧고 집중적인 하체 운동을 해주는 것은 마치 꺼져 있던 전원을 켜듯이 신체의 회로를 다시 가동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무거웠던 다리에 생기가 돌고 둔했던 뇌는 활기를 되찾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감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로 몸 안에서 다양한 생리적 반응들이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아침 시간대의 짧은 운동이 하루 전체의 신체 활동량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저녁 운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장년층 이후로는 에너지의 소모와 회복 속도를 고려할 때 아침 운동이 더욱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체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잡고 낙상 예방과 혈관 건강, 심장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변화를 몸소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설득력을 더해줍니다. 어떤 분은 평소 무릎 통증이 있어 운동을 꺼려왔지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식의 가벼운 스쿼트를 통해 통증 없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었고 한 달이 지나자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매일 아침 런지 동작을 10회씩 반복한 결과 출근길 계단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느껴지고 엉덩이와 허벅지의 탄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아침 10분의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움직임은 물론 내면의 활력과 기분까지도 함께 바꾸어줍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운동들이 모두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동작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맨몸으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루틴들이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본 동작들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몸에 훨씬 더 효과적인 자극을 줍니다. 제자리에서의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의 큰 근육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코어 근육까지 자극하기 때문에 전신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에도 좋습니다. 런지 동작은 좌우 골반의 균형을 잡아주고 종아리와 햄스트링을 길게 늘려주기 때문에 다리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까치발 들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며 부종과 저림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류를 위로 밀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걷지 않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종아리의 기능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매일 아침 간단하게 종아리를 자극해주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몸의 순환 시스템은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 저림 때문에 밤마다 잠에서 깨던 한 분은 까치발 들기를 시작한 이후로 통증 없이 푹 자는 날이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런 작지만 꾸준한 변화들이 결국 몸 전체의 건강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아침 운동이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하체 근육은 뇌와의 연결성이 높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즉, 다리 운동은 뇌를 자극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짧은 운동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업무나 일상에서의 판단력이 더 빨라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운동 중 분비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 달물질 덕분인데요.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감정 기복이 커지고 자주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 운동은 이러한 기분의 저하를 막아주는 천연 약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아침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아침은 기운이 도는 시간이며 특히 하체의 기운을 내려보내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기가 다리로 잘 흘러야 위장도 잘 움직이고 심장과 폐, 뇌까지 고루 활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체 운동은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니라 전신의 조화를 위한 하나의 수련이자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실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함을 위한 작은 팁들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날 밤 간단한 운동복을 입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아침 운동을 시작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막상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는 것도 귀찮을 수 있으니까요. 또 10분 타이머를 맞추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언제 끝나지? 라는 부담이 줄어들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버티는 식의 심리적인 동기부여도 생깁니다. 매일 반복되는 루틴을 눈에 보이는 곳, 예를 들어 거실 벽이나 거울 옆에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보면서 바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지속력이 높아지고 서로 격려해주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아침 루틴을 실천한 결과 체중, 혈압, 수면의 질까지 모두 개선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 10분은 단순한 운동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일상의 에너지를 되살리는 시간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해요 라는 말이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단 10분, 그것도 하루의 시작에 투자하는 시간만으로도 몸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노화는 막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침이라는 가장 평범한 시간, 그리고 달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침대에 앉은 순간부터 하루가 끝나는 밤까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의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실은 충격적일 만큼 분명해집니다. 출근길 지하철, 회사 책상, 점심시간 식탁, 회의실, 퇴근 후 소파, 저녁 식사, 그리고 다시 침대. 하루의 대부분, 어쩌면 70% 이상을 우리는 앉은 자세로 보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있는 삶은 겉으로 보기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큰 고통도 없고 편안해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바로 이 편안함이 우리의 하체, 특히 다리 건강에 조용하면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거의 인식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태를 조용한 붕괴라고 말합니다. 어떤 통증도 경고도 없이 다가와 우리 다리 근육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이 침묵의 적이 바로 오래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다리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부위는 엉덩이 근육, 즉 둔근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가 서 있을 때 척추를 지탱하고 걷거나 뛸 때 골반을 안정화시키며
다리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서 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는 둔근을 단순히 눌러버리는 자세입니다. 혈류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근육의 자극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둔근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40대 후반의 회사원 박지연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뭐가 문제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파에서 일어날 때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손잡이를 잡고 올라야 했어요. 병원에서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엉덩이 근육이 남들보다 훨씬 약해져 있더라고요.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직장인 생활 15년이 원인이었어요. 이처럼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는 엉덩이 근육의 약화는 고관절 통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약해진 둔근은 간단한 운동 몇 번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에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앉아있는 자세는 무릎을 굽히고 허벅지를 접는 구조로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이라는 두 그룹의 근육에 불균형한 부담을 줍니다. 햄스트링은 줄어들고 대퇴사두근은 늘어나면서 힘을 잃습니다. 이 근육의 불균형은 걷기 자세를 망가뜨리고 점차적으로 고관절이나 무릎에 부담을 주며 전체적인 하체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서울의 60대 여성 김영순 씨는 고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관절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원인이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의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특별히 사고를 당한 적도 없고 운동도 가끔 했거든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었던 게 원인이었대요.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근육이 엉망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러한 다리 근육의 불균형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움직임 자체를 제약하기 시작합니다. 걷는 자세가 무너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관절을 보호할 수 없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부상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이 증상은 흔하게 나타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앉은 자세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고정시키며 이로 인해 연골이 지속적으로 눌리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관절에게 윤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결국 무릎 관절은 점점 마모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체내 콜라겐 생성이 감소하면서 연골이 복구되는 속도가 늦습니다. 연골은 한번 다르면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이지만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리 혈관의 순환은 둔화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일종의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며 아래로 내려간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종아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이 기능은 정지 상태에 놓입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이 아래로 고이고 정맥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정맥류나 혈전, 만성 부종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40대 직장인 이성훈 씨는 갑작스런 다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을 10년 넘게 했어요. 처음엔 종아리가 자주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더니 나중엔 아예 정맥이 튀어나오고 통증도 심했죠. 정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꾸준히 일어나는 습관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었다고요.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곧 체중 증가, 내장 지방 축적, 당대사 이상으로 이어지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지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변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장시간 앉아있는 삶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량이 적은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반대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는 줄어듭니다. 운동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많지만 사실 그 핵심은 움직임 자체에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의 힘. 그렇다면 이 조용한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움직이기, 그리고 자주 일어나기입니다. 30분에 한 번 일어나 다리를 쭉 뻗기, 서서 전화 통화하기, 점심시간 산책 5분, TV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걷기, 까치발 들기 20회, 무릎 펴기 스트레칭 10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근육은 다시 활성화되고 혈류는 개선되며 전반적인 다리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다리를 위한 생활 습관 팁. 앉아있는 시간 기록하기. 하루에 얼마나 앉아있는지 체크해보기. 30분마다 알람 설정 후 자리에서 일어나기. 가능한 경우 업무 중 서서 일하기. 하루 5,000보 걷기부터 시작하기. 무리하지 않고 걷는 습관 들이기. 의자 대신 바닥 생활 병행하기. 자연스럽게 자주 일어서는 환경 만들기.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어느 날 큰 변화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다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릎의 약한 통증, 종아리의 묵직함, 허벅지의 불편함. 이 모든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닌 움직이지 않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한번 쭉 뻗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더 일어나는 결심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다리 노화를 늦추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근육에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고 만졌을 때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 조직은 운동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힘줄과 인대라는 보이지 않지만 근육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구조물들입니다. 힘줄은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그 힘이 힘줄을 통해 뼈에 전달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걷고 달리고 뛰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인대는 조금 다릅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조직으로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위치를 유지해줍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굽힐 때 인대는 무릎 관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해줍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근육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힘줄은 그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기어 역할을 하고 인대는 차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서스펜션 같은 존재입니다. 엔진이 아무리 강해도 기어나 서스펜션이 망가지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도 힘줄과 인대가 약해지면 움직임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통증이 생기며 부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두 조직은 모두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힘줄은 콜라겐 섬유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매우 강한 인장력을 가지며 반복적인 운동에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인대는 좀 더 탄력성과 유연성을 지닌 구조로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 구조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변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잘 회복되던 조직이 중년 이후에는 쉽게 손상되고 회복도 더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콜라겐의 양이 줄어들고 이미 있는 조직도 점차 건조하고 단단해지며 탄성을 잃게 되죠. 한 50대 여성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평소에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오던 그녀는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길게 산책한 뒤부터 발 뒤꿈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여겼지만 몇 주가 지나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서 아킬레스 건염 진단을 받게 되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근육은 괜찮은데 힘줄이 무리가 갔네요. 그녀는 놀랐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의 피로에는 민감하지만 힘줄이나 인대에서 보내는 미묘한 신호는 무시하거나 모른 채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신호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부상이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더 나아가 스포츠를 즐기는 중년 남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나 등산, 골프 등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했다.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타박상이라 생각하고 방치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의 근원은 인대의 미세 손상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죠. 문제는 근육과 달리 힘줄과 인대는 혈류 공급이 매우 적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데 있습니다.
손상된 후에도 잘 낫지 않고 잘못된 사용 습관이 반복되면 쉽게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킬레스건이나 슬개건, 발바닥 근막 등은 매우 자주 사용하는 부위이면서 동시에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노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근육의 양과 힘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힘줄과 인대의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노화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요. 예전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부터 아프네요. 운동 좀 했다 싶으면 꼭 어디 하나 삐끗해요 라는 말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치부하기엔 이 말들 속에는 노화가 가져오는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변화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힘줄과 인대 같은 결합 조직의 노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노화로 인해 힘줄과 인대가 퇴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콜라겐의 변성과 혈류 공급의 감소, 그리고 기계적 탄성의 손실입니다. 콜라겐은 이 조직들의 주된 성분인데 젊을 때는 잘 정렬된 강한 섬유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격에도 견디고 빠르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중년이 지나면 이 콜라겐 섬유들이 점차 무질서하게 배열되며 양 자체도 감소합니다. 쉽게 말해 조직의 탄력과 보건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킬레스건을 생각해 봅시다. 20대의 아킬레스건은 유연하고 잘 구부러지며 찢어지거나 끊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이 부위는 점점 딱딱해지고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아킬레스건 파열 환자의 상당수가 운동선수가 아닌 주말 운동으로 축구를 하던 중년 남성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 힘줄과 인대의 퇴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은 혈류 감소입니다. 이 조직들은 본래 혈관이 풍부하지 않아 회복이 더딘 특성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혈류량이 더욱 줄어들며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세 손상이 회복되지 않고 누적되면서 결국 조직의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뻐근하다고 여겼던 느낌이 어느 순간 움직일 수 없다는 고통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세포 수준에서의 변화입니다. 인대와 힘줄 조직 내에는 섬유모세포라는 세포들이 존재하여 콜라겐을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포들 역시 나이가 들면서 활동성이 감소하고 콜라겐 생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세포 사멸이 가속화되고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상태가 되죠. 이 모든 것이 반복되면서 조직 전체의 질이 떨어지고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60대 초반의 한 남성, 정기적으로 등산을 하며 건강을 챙기던 그는 어느 날 하산길에서 갑작스럽게 무릎이 퍽하는 느낌과 함께 휘청거렸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정형외과를 찾았고 내측 측부인대의 미세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건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작은 손상들이 결국 경계를 넘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힘줄과 인대는 갑자기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오랜 세월의 노화가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런 문제를 놓치고 맙니다. 왜냐고요? 바로 근육통과 결합조직 손상의 초기 증상이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근육통처럼 느껴지는 통증도 사실은 힘줄의 염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 엘보 상완골 외측 상과염는 팔꿈치 근처의 힘줄에 발생하는 염증이지만 사람들은 단순한 팔의 피로로 생각하고 지나치죠. 여기에 더해지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잘못된 자세와 반복적인 사용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현대인의 특성상 목과 어깨에 지속적인 긴장이 쌓이고 이로 인해 어깨 힘줄, 회전근개, 이 미세하게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40대 이후 여성들에게 흔한 오십견은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되는 불균형한 자세와 사용 패턴이 누적되어 생긴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견딜 수 있다는 이유로,
혹은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라는 자기 위안으로 말이죠. 하지만 노화는 그렇게 우리의 무관심을 틈타 서서히 진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더 위험한, 말 그대로 조용한 경고인 것입니다. 중년 이후,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힘줄과 인대에 가해지는 일상적인 자극조차도 회복이 더딥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 장시간 운전, 무릎을 꿇고 앉는 습관, 평소 하이힐을 신는 생활 등은 모두 결합 조직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닌 향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움직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화를 단지 외모의 변화나 체력 저하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 특히 힘줄과 인대에서 벌어지는 퇴화의 과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부상 없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조직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릎이라는 관절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걷고, 앉고, 일어서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무언가를 줍기 위해 쪼그려 앉을 때까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반복하죠. 그러다 어느 날, 평소처럼 쪼그려 앉았는데 무릎 앞쪽이 찌릿하게 아픕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질 않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진단이 나옵니다. 관절염은 아니고요. 슬개건염입니다. 슬개건은 무릎 앞쪽, 슬개골 아래에서 정강이뼈로 이어지는 두꺼운 힘줄로 대퇴사두근의 힘을 무릎 아래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 힘줄이 반복적인 충격과 부담에 의해 염증이 생기거나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 슬개건염이 발생합니다. 이 힘줄은 노화가 시작되면서 점점 유연성을 잃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더 취약해지죠.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폐경을 전후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대와 힘줄의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금방 회복되던 무릎의 피로감이 점점 고질적인 통증으로 바뀌고 결국은 생활 자체에 제약을 줄 만큼 불편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통증이라는 한 가지 감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감소하며 이는 다시 근육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과 힘줄에 가해지는 부하가 더 커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며 노화의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특히 무릎은 우리 몸의 중심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상이 생기면 걷는 자세가 흐트러지고 허리 통증이나 고관절 통증으로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중년 여성들이 겪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형 무릎 사용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바닥을 쓸고 닦고 쪼그려서 집안일을 하고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일상. 이 모든 활동이 반복되면 무릎 주변의 구조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손상되어 갑니다. 어떤 날은 단순히 피곤해서 아픈 줄 알지만 사실 그 통증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미세 손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무릎의 구조 중 관절 연골은 비교적 후반에 손상됩니다. 그 이전의 슬개건, 측부인대, 반월 상연골 같은 연부 조직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되죠. 이 신호들을 놓치면 나중에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이 보내는 작은 통증, 불편함, 혹은 소리나는 현상에도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에서 깼을 때 무릎이 뻣뻣하다면 그 또한 힘줄이나 인대의 회복력이 저하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무릎 사용 습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는 동작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손잡이를 가볍게 잡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릎 주위의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슬개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중심 기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곳에서의 미세한 변화는 단순한 통증이 아닌 노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 조용한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다름 아닌 다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딛고 일어서며 걸어다니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두 다리에서 말이죠.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할 때, 발목이 자주 꺾이기 시작할 때, 계단 하나를 오르는데도 숨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 바로 나를 돌봐야 할 때야 라고요. 하지만 희망은 아직, 그리고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 하나를 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10년, 아니 30년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다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하루 10분의 걷기, 의식적으로 계단을 오르고 몸을 곧게 세우는 자세 하나. 이 모든 것이 결국엔 우리의 다리,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적의 시작이 되어줍니다. 건강은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잃고 나면 그 소중함을 깨닫기엔 너무 늦어버리곤 하죠. 그러니 부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만큼은 이제부터 나의 다리에게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무릎과 발목, 아킬레스건이 전하는 조용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세요. 노화를 늦추는 일은 결국 삶을 사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다리가 오늘도 당신을 건강하게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젊게,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다리를 돌보는 그 습관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빛나게 할 테니까요.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더 오래도록.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내일,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